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김동길 교수에 대하여입니다. 아흔의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김동길 교수에 대한 보수 우파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8만 구독자를 확보했고 나경원이 나온 방송은 40만 이상의 시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에게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사명으로 방송을 시작했다는 김동길 교수. 그런데 그의 위로와 조언은 진정 대한민국을 위하고 보수 우파들을 위한 것인지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어느덧 보수 우파의 원로가 되어버린 김동길 교수의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좌경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는 것이 존재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멸종되어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그저 간신히 명맥은 유지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에 유신을 독재라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이라 매도했던 많은 이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김동길 교수는 유신에 저항하는 젊은 교수로서 좌파들이 악을 쓰면서 독재 악법이라 주장하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는 젊은 총각 교수라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서 대학가에 광풍처럼 몰아친 주사파들의 혁혁한 공로로 수많은 그들만의 열사들이 탄생을 합니다. 대학 새내기로 얼떨결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행하게도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이한열이 저항의 대명사 김동길 교수를 수구꼴통 반북 세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한열이 사망하고 연세대 도서관에 이한열 열사라는 플랜카드가 걸렸을 때 김동길 교수는 멋모르고 데모하다가 사고로 죽은 아이를 열사라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했었는데 주사파 운동권 연놈들이 집중 타겟이 되어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정주영이 정치판에 뛰어들자 생뚱맞게 정주영과 한뜻으로 꿈에 부풀어서 정당을 시작했다가 정주영이 대권에서 물먹고 난 후 김대중에게 납작 엎드려서 핵볕 정책의 적극적 후원자로 변하면서 아주 짧고 얇았던 정치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 후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이게 뭡니까? 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던 정치인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좌파인지 우파인지 구분도 가지 않는 그런 정체성으로 가끔은 쓴소리를 내뱉는 논설가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사기 탄핵 광풍이 몰아칠 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울 때의 모습은 과거 유신을 악이라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혈기 하나만 믿고 날뛰던 그의 젊은 시절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된 것을 겉으로는 반기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척이나 아니껍게 생각했던 그런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였을 김동길 교수는 탄핵 사태가 일어나자 너무도 기쁘게 반박의 전선에 선봉에 서서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들의 여론을 호도하는데 앞장을 섰었는데 현재 자한당의 탄찬 세력들이 궁지에 몰려있는 이 시점에 다시금 방송에 나와서 탄찬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송을 하면서 간신히 정신 차려가는 보수우파 국민들을 민주화 뽕을 먹여서 환각 상태로 가두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경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자신은 보수우파라 생각하면서도 5.16을 군사 쿠데타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쿠데타가 군사혁명이라는 불어이니 아무것이나 써도 된다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좌파와 민주파리들이 쿠데타에 씌워놓은 부정적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군사혁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의 단어와 상호 교환하여 쓰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10월 유신이라는 그 당시 시대 상황적으로 꼭 필요했던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는데 그것을 독재라 주장하면서 반대했던, 그리고 아직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결코 보수 우파가 아닐 것입니다. 대만의 장개석이나 싱가포르의 이광요를 독재자라면서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그런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위대하게 나라를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 비난하는 사이비 보수파들이 자한당에 가득하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당의 국회의원이 5.18 광주 폭동이라 말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리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찬양질 해대는 그런 자유한국당을 보수우파 정당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좌경화의 현 주소이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여당도 좌파당이고 제1야당부터 줄줄이 좌파 정당이며 겨우 신생 미니정당 대한애국당만이 유일한 보수우파 정당이라 하겠습니다. 국회의 사기 탄핵과 찌라시에 근거한 헌재의 엉터리 탄핵 정변에 반대하여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서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이 평화적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을 극우 세력이라 부르는 자들은 결단코 보수 우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비 보수 민주파리들입니다. 김영삼을 지지했었던 그들이 아직도 김영삼 똘마니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라는 인간 말종이 자한당의 마쿠 실세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들은 보수우파가 아니라 그저 종북만 아닐 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같은 종류의 쓰레기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파 대통령들에게 쌍욕을 해대는 부류들입니다. 요즘은 자신들이 밥그릇이 심각하게 염려가 되었는지 0.1% 정당이라 비웃으면서도 대한애국당을 비난하는 것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것들은 보수파 국민들이 눈과 귀를 속여서 자한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삐끼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 논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수우파 국민들, 특히 태극기 세력들의 강력한 후원하에 성장한 정규재는 대한애국당이나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자신의 방송에서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뻔뻔한 개소리를 해대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호도에 대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시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당색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주장하는 전향했다는 공산주의자 백모 박상현이도 보수파리 먹물의 대표적인 자라 하겠습니다. 정당색을 배제한다 했으면 그냥 보수파 운동이나 할 일이지 자한당의 이야기는 계속 주구리장창 짓거려대면서도 결코 대한애국당은 방송에서 입에 담지 않는 그런 야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찌 보면 정규제보다 더한 나쁜 놈이라 하겠습니다. 보수파 논객 방송에서 상당한 숫자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황장수는 친노들에게 쫓겨나서 친노들을 씹다 보니 갑자기 좌파가 보수파 논객 대우를 받게 된 보수파리로 변희재, 고성국 등이 그런 부류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보수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엉터리 좌파적 논설을 해대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씨를 말리고 있는 악질들입니다. 적의 적은 동지가 아니며 그저 적일 뿐입니다. 종북 세력들이 문재양이를 깐다고 그들이 보수 우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저 순진하게 사이비 보수우파 년놈들에게 속아 넘어간 보수우파 국민들입니다.
자한당을 지켜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라 세뇌당하여 무조건 투표를 하는 국민들입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진정한 보수파 정당으로 이끄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의 세월 동안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태극기 집회를 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반문연대로 뭉쳐서 문재앙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오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악귀들을 물리치고 여전히 매주 토요일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들입니다. 좌파 정권의 전횡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선전선동하면서 자한당을 지지하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짓거려대는 사이비 민주파리들이 거짓된 말장난에 애초에 엉터리 탄핵으로 자당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헌납한 것들에게 정권을 되찾게 해준들 바뀔 것이 없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여서 올바른 보수파 정당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 우파들입니다. 정치는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토리 대한애국당은 아무것도 못하니 자한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밥벌이 농객들이 개소리를 정치는 소수라도 뜻이 맞는 동지들끼리 힘을 합쳐서 같은 뜻의 사람들을 더 규합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뜻이 틀린 것들이 한 정당에 있어서 국회 다수당에 대통령까지 있던 여당이 변변한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김무성, 유승민 같은 개새끼들이 야당과 야합하여서 광주 먹여 살리기 법안들은 마구마구 통과시키는 그런 꼴을 보고서도 무조건 새만 불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이니 그곳에 가서 붙으라 면박을 주면서 국회의원 1인 뿐이지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 우파들입니다.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고자 태극기 세력들을 속이고 단찬 세력에 아부떨면서 눈치나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도 거의 없지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엉터리 탄핵을 알리고 진정한 보수파 정당을 건설하는데 동참하기를 호소하기 위하여 후보로 나서고 자원봉사로 나서서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 우파의 차세대 일꾼들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김동길 교수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나라를 위한 이야기들은 그의 좌파적 한계로 그저 종기가 났는데 데일밴드 붙여서 눈을 속이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탄핵이라는 법치 유린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엉터리 탄핵을 자행한 국회들을 벌하지 않고서는 멋대로 판결한 헌재 개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 법도 양심도 내다버린 판세들과 검세들을 속가내지 않고서는 온갖 거짓 뉴스로 국민들을 속인 기레기들이 그저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탄핵은 과거사이니 그냥 덮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황교안은 탄찬 세력이라는 보수 우파의 종기를 가리는 데일밴드일 뿐 썩어 문드러진 보수 우파를 치유할 수 있는 고약이 아닙니다. 좌파인가 우파인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좌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좌파를 표방하더라도 나라를 위한 올바른 일을 하는 애국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저 입으로만 보수파를 표방하면서 일신영달만을 꾀하는 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탄핵에 대한 오판으로 나경원 등 탄찬 세력들을 비호하는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판단으로
망국적 자한당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방송을 해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동길 교수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